북한은 핵무기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마치 이란처럼 두들겨 맞으면은 바로 보토를 누를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서울을 상대로.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1월달과 2월달. 폭탄을 투발해서 사람 죽이는 게 일반적으로 총으로 쏴서 암살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게 이 소위 벙커버스터, 어떤 지면에 파고 들어가는 폭탄, 보통 뭐 4, 5m, 6m까지 그 폭탄을 제대로 이제 조준해서 쏘는데 한두 발 갖고 안 되니까 갖다 들이붓는 거죠.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현재 미국-이란 충돌에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듣고 놀랐던 소식이 하메네이 사망이었는데요. 앞선 베네수엘라 마두로 때 상황을 좀 비교하면 하메네이 사망은 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제 기습 공격이고 이제 암살이죠, 일종의. 생각을 전혀 못했던.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아서 실행을 했는데 그 역할을 크게 한 거는 역시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이스라엘의 실행 능력. 그 미국의 측면 지원, 정보전이라든지 뭐 조교, 뭐 통제 이런 어떤 자산 동원해 주는 거 같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하메네이 이제 소위 암살, 사망까지 이어졌고, 적의 어떤 그 수장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게 심리적으로 혼란이 오잖아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국방 관련 부서에서 이게 전적으로 혼자 다 결정을 못하고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큰 공습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수를 하는 게 뭐 아제르바이잔까지 뭐 미사일을 날렸다, 뭐 튀르키예 쪽으로 날렸다, 뭐 이런 게 그 결과. 그러니까 수장을 제거하니까 그런 혼란 속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오인 공격도 있고, 근데 또 외무부, 외교 쪽에서는 자기들 발사한 거 없다고 또 잡아떼고 오리발 내밀어야 되고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숙적의 수장을, 오랜 수장을 제거하는 거는 심리적부터 시작해서 제거하고 싶었던 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휘 통제에 있어서 명령 내리는데, 결정적인 명령 내리는 데 있어서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전적으로 100%가 아니더라도 뭐 한 40, 50%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에 있어서. 그게 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는 많았으니까, 전쟁사에서. 물론 베트남전은 예외인데, 그리고 중간에 오사마 빈라덴도 끝끝내 이제 가서 찾아서 뭐 죽였다는 게 다 그런 이제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없는데, 그 작전 수행 능력이 하나는 이제 하메네이는 정밀 타격 공습이었고, 하나는 이제 특수전이었는데, 여기서 이 정밀 타격한 거는 폭탄을 투발해서 사람 죽이는 게 일반적으로 총으로 쏴서 암살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게 이 소위 벙커버스터, 어떤 지면에 파고 들어가는 폭탄, 보통 뭐 4, 5m, 6m까지 그 폭탄을 제대로 이제 조준해서 쏘는데 한두 발 갖고 안 되니까 갖다 들이붓는 거죠, 한 장소에. 물론 이제 가자 지구에서는 한 4발, 5발 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 뭐 15발을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서 그 안에서 다 매장되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동안의 노하우가 저들이 쌓였구나. 공습전을 해보면서 저게 항공기, 전투기를 운용할 때 어떻게 정밀 유도 폭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쏴야 되는지를 미국보다 더 발전을 시켰구나 하는 이제 군사적인 측면, 무기적인 측면에서 좀 인상적이었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런 납치하는 거는 역시 이건 전자전이라든지 어떤 사이버전이라든지 미국 고유의 어떤 특수전 능력이 추가된 거. 기존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당히 가미를 했고, 우주 뭐 이런 걸 가미한 정보전도 있고, 그 측면에서 좀 성격이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속적으로 하나는 1월 3일이고 두 번째 거는 2월 28일이에요. 거의 뭐 2달 사이에 1월 초순에서 이렇게 2달, 2월 28일 사이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이제 흔하게들 얘기하는 게 그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거예요. 언론에서 50여 개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마치 이란처럼 두들겨 맞으면은 바로 보토를 누를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서울을 상대로. 자기들 평양에서 뭐 당했다면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제 순서 논리죠. 근데 또 미국이나 다른 이제 어떤 뭐 이스라엘이 또 같이 이거를 이제 생각할 때 같이 연구를 한다면 군사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해야 되지만은, 하게 되면은 동시에 이거를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특수전과 이 공습전을 합해서 할 것 같아요. 만약 한반도에서 이거를 실행을 한다면, 만약에 두 가지를 합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날 때나 큰 사고 날 때면 순간이잖아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평양에 아니면은 그 북한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봤으니까 1월달과 2월달. 지금까지 보여준 좀 모습을 보면 트럼프와 대립 시 최고 지도자를 가장 빠른 속도 안에서 이제 죽여버려가지고
본보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음 타겟이 누가 되든 이번에도 역시 최고 지도자부터 제거할 확률이 좀 클까요? 독재자 중심으로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테스트 해본 거고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도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성공했고,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지역이 결국 이제 동북아시아로 옮겨오겠죠. 러시아의 푸틴을 상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중국이 시진핑 상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똑같은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같이 핵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남은 거는 역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최고 지도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하메네이 가족을 다 한 장소에서 몰살시키듯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는 있죠. 꿈꿀 수는 있죠. 그래서 역시 방향은 남은 거는 북한이다.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이제 생각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하면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게 꼭 북한이겠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렇고 좀 잘 해놨죠. 일단 외형상으로는. 뭐 해주는 건 없어도 난 너한테 적대감이 없어. 그러고 이제 멈췄고, 중간에 바이든이 들어섰고, 그때는 이제 중간 시간은 이제 그렇게 날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 때 계속 근데 들어서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적대감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서로 일단 충돌하는 거는 피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상태에서 홀딩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북한 먼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순위는 전부터 예상한 거는 미국의 골칫거리는 북한보다 앞선 쿠바가 이제 지금 투반이 다른 사람이 있지만은 일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서 있지만은 바로 눈앞에 있는 마이애미 바로 앞에 있는 쿠바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마치 그 베네수엘라가 정리됐듯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생각할 때는 북한 한반도보다는 쿠바가 되지 않을까.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일이라면. 그래서 쿠바의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도 싹 정리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도 정리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쿠바를 보고 있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여파는 있는데, 지금 뭐 전례 없이 제가 얘기할 때 초강대국으로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가 핵무기가 1,500기 이상이 있고, 뭐 미국도 거의 준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현재로서는 이제 실전 투입을 할 수 있는 게 500여 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영국과 프랑스보다 많은 거고, 실전 투입이. 일단은 이런 면에서는 초강대국이죠. 지구상에서. 북한은 뭐 그렇게 50여 기 미만으로 이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그 핵무기 보유국으로 들어서긴 했는데, 뭐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있어도 이게 일반 전쟁에서 절대 사용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있고, 뭐 탄도탄, 제리코 시리즈도 절대 쓰지 않고 아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중심 보면 중국애를 뭐 건드려서 어떻게 그 원한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봐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은 이제 막 핵 보유국이 됐고, 지휘 통제라는 게 오히려 경직된 게 중국보다 더 심해요. 중국은 그래도 열려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여행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든지, 어떤 비자만 발급받으면은, 뭐 추적, 뭐 이렇게 감심 받더라도, 그 나라 자체 근본이 아주 철저한 독재 효과가 이제 북한이긴 한데, 과연 이제 중국을 뭐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좀 여러 가지 개방된 것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다. 오히려 쉽지 않은 거예요. 금방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저번에 시진핑이 뭐 조만간 실각할 거다?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끊임없이 뭐 저도 뭐 단톡방에서 보고 있는데 다 무시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중국은 또 다른 경우고, 북한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근데 쿠바는 일단 미국의 숙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5대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소말리아나 수단은 이건 뭐 저기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손도 안 대고 있는 거고, 시리아가 먼저 생각지 못하게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쿠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현상 유지를 시켜야 되는지. 자, 그러다 보면은 중국하고 이제 서로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하고. 뭐냐면 서로 수합을 하자. 이 동북아시아에서. 너는 대만을 아주 뭐 철저하게 원하는데, 그러면 내가 미국이 대만을 네가 점령하면 손을 뗄 테니까 대신 북한을 다오. 중국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어떤 북한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뭐 통제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요. 대만 내주고 북한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특수전이나 공수전을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평양을 뭐 점령한다든지, 북한을 뭐 수뇌부를 제거한다든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생각하는 북한의 어떤 위험성은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를 이제 보유해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술 핵폭탄 문제가 아니라 ICBM을 완성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을 상대로 이제 쏠 가능성. 그걸 이제 미국 스스로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못하게 막아야 된다. 협상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한반도의 전술 핵 문제는 그건 우리 문제예요. 미국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좀 더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뒤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또 이제 군사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손을 잡고 있지만 저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크죠.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뭔가 루트가 열려 있는 거니까, 개방된 게 중국을 통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고, 통제도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이 한반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어떤 강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무기인가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미국이 북한을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이 원하는 거를 내주고 한반도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만 문제인데, 대만을 이제 다니신 분들이나 대만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소식이나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한반도의 남북한 같은 그런 서로가 아주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은 개방이 상당히 돼 있고, 경제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연예인들이 오가고 있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에 또 여행도 많이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 숙박하고 뭐 이동하고 먹고 뭐 자고 이런 게. 대만도 가면은 뭐 그 별 차이도 없고, 또 언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안 하더라도 협상과 뭐 이런 걸 협정을 통해서 합할 수 있다는 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또 반대로 대만 뒤에 있는 미국이 그거를 승인하고 묵인하고 양보해서 줘버리면은 반대급부로 북한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시기가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이가 강조한 대로 27년도에 과연 침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내부 군부를 이제 숙청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되려면은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중국의 상태를 보면서 북한을 상대로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숙제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짬을 내서 결국 숙적 중에 하나인 쿠바를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보겠다, 봐야 되겠다. 그것도 자기 임기네. 그래서 당장은 북한은 아닌 거로 일단 밀어놓는 거죠. 숙제 중에서 제일 골아픈 거 밀어놓는 거. 저쪽에 쳐버리는 거. 그리고 현상 유지만 하는 거.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또 기조가 일단 북한을 철저하게 자극을 안 하겠다. 해봤자 생기는 게 없고 문제만 생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맞아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북한 문제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두가 될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